2015년 3회 실내건축 기능사 필기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나합격 실내건축 기능사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1번 다음 중 디자인에 있어 대중적이거나 저속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일단 대중적 저속하다는 의미고요. 정답은 키치라는 말이고요. 퓨전은 아시죠? 뭐 섞인 거, 융합한 거, 더해진 것, 그리고 미니멀은 최소화하는 것. 돼지 그날에는 디자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디자인하다의 어원입니다. 라틴어고요. 보통 뭐 계획하다, 뭐 디자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촉각 또는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표면의 물체 표면상의 특징입니다. 표면의 질감이 어떤가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턴과 구분되는 것은 말 그대로 패턴은 이런 모양들, 그리고 질감은 울퉁불퉁한 것과 매끈한 것,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작품이고요. 강철 파이프를 휘어서 기본 골조를 만들고 가죽을 붙이고 앉는 것, 등받이 팔걸이를 만든 것은 바실리 의자입니다. 자전거에서 영감을 얻은 최초의 스틸 파이프를 이용한 강철 뼈대 구성하였다. 자, 4번 주택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좀 내용이 길므로 답부터 좀 먼저 볼게요. 리빙 다이닝 키친은 리빙, 거실과 식당과 키친이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원룸 같은 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5번입니다. 실내 기본 요소인 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말이네요. 자, 이것도 벽이라는 것은 수직적 요소예요. 세워져 있는 형태잖아요. 벽체. 수평적 요소라는 것은 뭐 바닥, 천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린 것. 6번입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 방식 중 중앙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좌석이 마주 보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의 답이 있죠. 마주 보도록 대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시각적인 힘의 강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일부의 초점, 악센트, 강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강약만 들어갔다고 하면 리듬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초점을 두고 흥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개구부라는 것은 창과 문을 얘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좀 길니까 답부터 보자면 창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창이라는 것은 가구 조명 등 실내에 놓여지는 설치물에 대한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창이라는 것은 채광을 하게 되고 바람을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하고요. 이것들은 부수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것도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긴 축을 가지고 있고요. 강한 방향성. 뭐 이렇게 길든 좀 긴 축이 있어야 되는데 긴 축을 가진 것은 직사각형 밖에 없죠. 자, 401페이지였고요. 402페이지 10번입니다. 상점에 쇼윈도 평면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지금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 층형도 맞긴 맞는데 층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수직적인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백화점 1층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쇼윈도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평면 형식이 아니라 수직적인, 그러니까 인면 형식에 속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상업공간에 동성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상업공간이든 주거공간이든 어떤 동선이든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이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바꿔서 상업공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좀 길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조건 짧게가 아니라 상업공간은 조금 더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일자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길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은 주거 공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슨 업무 공간이나 공장 같은 곳도 동선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상업 공간은 짧을 수도 있겠지만 더 길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노출시키기 위해서.
자, 12번입니다. 방풍 및 열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최소로 줄여지는 방면 동선의 흐름은 원활하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일단 십자문이라는 것은 열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돌면서 거의 닫혀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열 손실을 줄여줄 수 있고요. 바람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막 문을 열어놓고 이럴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선의 흐름은 한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회전하면서 다음 칸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또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의 흐름은 원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회전문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벽면 전체 또는 일부를 광원화했고요. 그리고 광원을 넓은 벽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체 전체가 이렇게 빛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비스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창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뒤쪽에 어떤 이미지 픽셀 같은 걸로 인해서 어떤 자연적인 그림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 창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실제로 창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벽면 또는 전체를 광원화해서 마치 창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은 효과. 그래서 광창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브나 코퍼나 코니스는 어떤 테두리, 이렇게 천장 일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 또는 뭐 이 모서리에서 빛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광창 조명은 벽체 전체가 비친 것처럼, 창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공간은 주로 하는 행동에 따라 개인, 사회의 가사, 노동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사회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식당은 같이 밥을 먹어요. 거실 같이 TV 봐요. 응접실은 손님이 와서 같이 있어요. 나머지 전부 사회 공간이고 다용도실은 가사, 노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상점의 판매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대면이냐 측면이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대면 판매는 이렇게 벽체를 기준으로 쇼케이스가 있고 여기 종업원, 여기 손님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판매 작업을 하는 것이 대면 판매고요. 측면 판매는 벽에 이런 장이 있어서 직원과 손님이 함께 이 벽을 바라보는 방식이 측면 판매입니다. 그래서 대면 판매는 종업원이 항상 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고요. 좋은 말이고요. 맞는 말이고요. 측면 판매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표정 작업이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면 판매의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 쇼케이스 안에 이거 뭐 있어요 설명하고 바로 이 위에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면 판매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음과 관련된 현상은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음이 중첩되어서 간섭을 받는 거예요. 회절은 꺾이는 것, 굴절도 꺾이는 것, 흡음은 음을 흡수하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음이 간섭을 받아서 원래의 음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 이것이 간섭 현상 또는 여기 마스킹 효과라는 부분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권장되는 외벽 부위의 단열 시공 방법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외단열이라는 것은 바깥쪽에 단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콘크리트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내부예요. 이쪽이 외부예요. 외부 온도가 영하예요. 그럴 때 바깥쪽에 이렇게 단열을 해주게 되면은 열이 처음부터 아예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외단열이고요.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겁니다. 반면에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열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단열을 해버리면 이 콘크리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내부에 단열재를 붙입니다. 외부에는 붙이지 않아요. 그럼 이미 벽을 통해서 이미 실내로 천공기는 들어왔고요. 단열재가 안쪽에서 막아주는 게 내단열. 이것은 결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단열은 벽체와 벽체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단열을 하는 방식이 중단열 되겠습니다. 양측 단열은 내부에도 놓고 외부에도 놓고 단열재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주관적 온열 요소인 인체의 활동 상태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인데요. 이렇게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활동을 하는 게 MET고 평균 복사 온도의 단위가 MRT, 그리고 CLO, 보통 우리 의류 옷을 입은 것을 클로스라고 하죠. 앞쪽을 따서 옷을 입은 상태에 따라 인체의 열온도가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체의 활동 상태에 따른 단위는 MET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간접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간접 조명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원을 안쪽으로 숨겨서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조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살짝 어두운 은은한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조명이고요. 이렇게 바로 쏘는 거. 이것은 간접 조명은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나타내는 종합적 지표입니다. 오염 물질은 우리가 들숨에서는 산소가 들어가고요. 날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 이산화탄소 CO2가 공기 오염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도가 만약에 너무 낮고 CO2,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을 때는 환기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1번입니다. 목재의 재료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열 전도율과 팽창성은 적은 편이고요. 음의 흡수 가능하고요. 가연성이 크고 내구성이 조금 비교적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비교적, 뭐에 비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풍화마멸이라는 것은 공기와 오래 접촉했을 때 표면이 좀 마멸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마모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목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오래 접촉이 되면은 물론 빗물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기 자체로 인해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풍화마멸이 좀 비교적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콘크리트용 혼화제입니다. 약간 넣어서 점성을 향상시킨대요. 그러면 증진시킨다. 점성을 증점제. 문자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 키워드는 반죽이 얼만큼 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consistency, 반죽 질기입니다. 시공 연도가 워커빌리티인데요. 이것은 영향을 주는 거지 실제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 질기는 확실히 consistency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수경성, 미장 재료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은 모르타르죠. 시멘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석고 반죽할 때 석고 가루를 물에 개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석고 팩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가루를 물에 개서 얼굴에 모델링 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석고는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석고 플라스터입니다. 회반죽, 회사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것들은 회반죽이라는 실제 진흙처럼 반죽이 되어 있는 아이를 떠서 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버리면 더 묽어지는 현상만 벌어지는 거고 굳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기, 경, 성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콘크리트용 골재의 입도라는 것은 굵고 미세한 것들이 얼만큼 잘 섞여 있는가, 그것이 입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립률, 밀도 분포, 잔골재의 밀도 분포가 얼만큼 조립한가, 그것을 보는 것이 조립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석질이 단단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크고 외관도 수려하고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이거는 그 석재 자체의 결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커서 큰 부재를 얻을 수 있으나 함유 광물의 열 팽창 개수가 달라서 내화성은 약한 석재 화강암이죠. 화강암의 특징은 강도가 큽니다. 대신에 내화성은 부족해요. 이 두 가지 반드시 보시고요. 내화성이 부족한 것은 화강암은 자세히 보시면 이런 알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알갱이 자체가 새까맣고 좀 진한 것들은 불을 받아도 좀 괜찮고요. 좀 밝은 색깔 이런 것들은 불에 접하면 좀 팝콘처럼 터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화성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금속의 부식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부식 방지, 녹쓰는 걸 방지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답만 말씀드리자면 담금질을 하는 것은 강도 같은 기계적 성질을 좀 세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걸 했다고 녹이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은 녹이 나면 즉시 제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금속, 뭐 알루미늄이랑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점점 더 부식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금속만 쓰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표면을 평활하고 깨끗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로 두셔야 부식이 좀 덜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단열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석고플라스터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석고 가루를 물로 반죽을 해서 미장하는 재료입니다. 단열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구조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은 가장 멀기 때문에 조금 상관이 있더라도 제일 먼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적 성능이나 물리적 성능은 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힘이 좀 셀수록 좋겠죠. 강도가 셀수록 좋은 거. 그리고 화학적 성능은 뭐 부식이 된다거나 어떤 빗물 맞았을 때 녹아버린다거나 그런 성능이 좀 좋으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시고요. 감각적 성능은 내가 이것을 만져봤을 때 좀 매끈한가 보들보들한가 뭐 이런 건데 구조 재료보다는 마감 재료에 더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유리의 종류는 단열성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먼저 자, 그리고 동절기에는 난방기구에 발생되는 열을 반사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내로 되돌려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절기에는 실외의 태양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입니다. 유리 자체에 특수 필름을 붙여가지고 단열 성능을 높여준 유리고요. 가시광선은 들어오게 하고 적외선은 반사시키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저방사 유리, 로이 유리. 나머지는 뭐 강도에 대한 얘기고요. 강도가 세지는 것. 그리고 뭐 스팬드럴 유리? 이게 뭐지?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깔이 있는 유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단열의 로이 유리의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열. 성능을 높였다. 단열성이 뛰어난. 그리고 폴리스틸렌 수지는 스티로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로폼, 스티로폼. 그리고 32번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를 KS 규정에 맞게 몇 가지를 지정을 해 놓았는데요. 먼저 조강, 보통, 뭐 중용열, 저열, 내황산염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AE제를 넣은 거. 이건 특수 시멘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석재는 대리성의 일족이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트레버틴입니다. 다공질이고요. 약간 갈색빛, 특수한 실내 장식재로 사용되는 것은 트레버틴입니다. 34번 다음 중 목부, 그러니까 나무에 칠할 때 가장 곤란한 도료는 뭘까요? 입니다. 나무에는 보통 유성 바니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칼라 없이 광택 줄 수 있고요. 유성 페인트도 괜찮고요. 그리고 페놀 수지 도료도 뭐 좋은 것이 있는데
멜라민 수지는 광택이 있으며 단단하고 물에 잘 견디고 내 알칼리성, 내열성, 내 기후성 좋지만 밀착성이 불량하다입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울퉁불퉁 하잖아요. 거기에 밀착이 안 돼 버리면 좀 힘들기 때문에 멜라민 수지는 좋지 않겠죠. 자, 35번입니다. 점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금 현재 틀린 답만 보면은 2번인데요.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 5배가 아니라 반대죠.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의 5배. 요거 반대로 설명해서 처음에는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우리 합한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인데 합한의 키워드는 서로 직교되도록 홀수, 여기서는 짝수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흡수율이 커요. 흡수율이 크고 외장이나 바닥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내 벽체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도기질입니다. 그 흡수성이 큰 순서는 토기, 도기, 석기, 자기, 토도, 석자 순서인데 이렇게 토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도기. 근데 토기는 타일로는 거의 안 써요. 보통 벽돌이나 기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기가 석기보다는 흡수율이 높고 자기보다도 높아요. 석기질이 요거고 클린커 타일은 석기질에 속하는 타일의 한 종류라고 봤을 때 정답은 도기질 타일입니다. 자, 38번입니다. 열을 받으면 이렇게 아까 녹아내리는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하는 것은 아크릴이 대표적인 열 가소성 수지예요. 아크릴은 열 가소성 수지고 대부분의 플라스틱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고요. 이것을 아크릴판 같은 것을 절단할 때 이렇게 맡겨보면은 열선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로 아크릴을 녹여서 자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멤브레인 방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막을 씌워서 만드는 방수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체 같은 걸 녹여서 발라서 막 자체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도막 방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시멘트 몰탈 방수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액을 이렇게 방수액과 섞어서 미장하듯이 바르는 것이 시멘트 몰탈 방수. 그래서 막을 형성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성 고분자 시트라는 막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도 멤브레인 방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40번입니다. 탄성, 한도, 지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 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응력, 힘이 더 세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이렇게 올라가다가 C까지, 그러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고 변형도 많이 돼버린 순간에 C에서는 이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힘을 더 이상 가하지 않아도 이 변형도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한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C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C가 되기 전인 요 B까지만 힘을 주다가 취소, 그러니까 안 해도 힘을 주지 않아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C는 보시는 것처럼 푹 꺾여버리는 모양이 됩니다. 꺾여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 가기 직전인 B까지가 탄성한도 지점이라고 좀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가 한계 지점이 아니라 C에 가면 안 된다까지 생각해서 B까지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41번입니다. 주택 평면도에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평면도라는 것은 이렇게 집 자체를 수평으로 바라보는 도면입니다. 수평 투영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정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높이에 대한 정보는 세로로 절단했거나 이런 전개도 같은 인면을 표현하는 도면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도면입니다.
자, 42번입니다. 삼각자 한 조로 만들 수 없는 각도는 뭘까요? 인데요. 삼각자는 보시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369 그리고 90도와 45도, 45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자가 있습니다. 15도 같은 경우에는 이 45도에 30도를 포개 보시면 남는 것이 15도가 돼요. 그래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25도는 무엇을 빼보아도 25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60도랑 45도를 포개면 그것도 15도가 남죠. 그래서 25도 나오지 않고요. 105도나 150도는 이 중에 하나를 더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5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45도와 60도를 더하면 105도가 되네요. 그리고 90도와 60도를 더하면 또 150도가 됩니다. 다 만들 수 있는데 25도는 더하거나 빼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제네요. 자, 43번입니다. 목구조에서 가로재와 세로재가 직교하는 부분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재와 세로재가 직교를 해요. 거기에 이렇게 기역자로 돼서 고정하고 고정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네요. 기역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구조체 자체의 무게가 적대요. 가볍대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지붕으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막을 덮어서 우산처럼 덮어주는 게 막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산살과 우산살 사이에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거기에 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막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실제 16m의 거리는 우리가 미리미터로 보시면 16,000 됩니다. 미터를 미리미터로 바꾸면 000을 붙이시면 되겠고 거기에 200분의 1이니까 200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0mm가 되겠고요. 이것은 굳이 단위를 나누지 않아도요. 그냥 16 나누기 2를 해도 정답은 나오는 그런 아이였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뭐 8mm, 80mm, 800mm 이렇게 돼버리면 정확히 밀리미터를 따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m는 1000mm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건물의 밑바닥 전부를 일체화해서 기초가 되었어요. 원통 다 기초예요. 원통 기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건축도면 작성 시 도면의 방향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답부터 보겠습니다. 단면도는 위, 아래 방향을 도면의 위아래와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면도를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기초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건데 굳이 180도 돌려가지고 그릴 이유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틀린 답 잠깐 볼까요? 인면도는 위아래 방향을 도면의 위아래와 반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붕을 뒤집어서 그리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도는 위쪽은 북쪽입니다, 여러분. 놀스라고 되어 있죠. 위쪽은 무조건 북쪽. 원칙. 근데 만약에 좀 땅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거나 할 때는 이 배치 방향을 돌려서 도면을 일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북쪽이 위쪽입니다. 평면도도 북쪽이 위쪽. 둘 다 북쪽이 위쪽. 자, 48번입니다. 단면용 재료 구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집안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답은 잡석 다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고요. 기초가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집안선 이렇게 표시해서 해칭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인 그라운드 레벨 집안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 중 시공상의 분류가 아닌 것은 시공은 물을 쓰는가 물을 쓰지 않는가 조립해서 만드는가 이거고요. 구조에 대한 분류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 구조 자체의 모양,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경량 형광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벼운 형광입니다. 가벼운 철 구조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경량 형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벼운 형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얇은 철판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쓸 때, 뭔가를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요 얇은 철강, 그러니까 6mm 이하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치수는 큰 편이다 라고 나오는 것은 이 두께가 되게 얇은데 비해서 이 친구가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두께에 비해 단면 치수가 작다는 말, 같은 말, 단면 2차 모멘트가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면 2차 모멘트라는 것은 휨이나 처짐에 좀 저항을 하는 그런 힘인데요. 이것이 얇은 것에 비해서 어떤 힘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떤 힘은 휘어지려고 하는 힘 또는 처지려고 하는 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더 잘 버티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세 같은 것에 얘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거나 처지는 것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성질이고요. 또는 트러스 구조에 들어가는 이 철강도 경량 철강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가벼운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얇은 데 비해서, 단면 치수가 작은 것에 비해서 좀 힘이 크다는 것은, 버티는 힘이 크다는 것은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틀린 답은 일단 4번입니다. 맞는 것을 잠깐 보시면 일단 경량 형광은 얇고 가벼운 철판이기 때문에 가공은 좀 쉬운 편이고요. 볼트할 수 있고요. 용접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는 대칭되게 조립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가세 같은 거. 이것은 이렇게 대칭되는 게 좋고,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힘이 한쪽으로만 들기 때문에 반대로 오는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칭되게 조립하는 거. 굳이 2차 모멘트는 모르시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께가 얇은 것에 비해 이런 휨 모멘트에 잘 저항하는 것은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다라는 말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1번 건축 제도 시 선 긋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답부터 보시면, 삼각자의 왼쪽 옆면을 이용하여 수직선을 그릴 때 왼쪽 옆면 이렇게 세워서 수직선을 그릴 때는 우리 몸을 좀 틀었을 때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리는 것이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그리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약간 좀 손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밑에서 위로 긋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보호를 없앴어요. 없애서 플랫한 슬래브를 만들었습니다. 플랫 슬래브. 대신에 슬라브와 기둥을 보강한 구조. 이것도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죠. 보가 없기 때문에 기둥 자체도 좀 두껍게, 그리고 머리 위를 이렇게 보강을 했고요. 캐피탈이라고 하죠. 그 위에 지판이라고 하는 판을 덮어주었고요. 슬랩 자체도 좀 두껍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플랫 슬랩입니다. 자, 53번입니다. 블록 쌓기. 블록을 쌓을 때 원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보신다면, 일단 통줄눈은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줄눈 이렇게 막힌 줄눈으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한데요.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줄눈이 일자로 통하게 해버리면 응력 분포가 옆으로 좀 퍼지는 것이 좋은데 한쪽으로 좀 힘이 쏠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나머지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살 두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블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벽돌 아니고요. 브릭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인데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단면을 한번 잘라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살 두께가 두꺼운 쪽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아이가 이렇게 얹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건축 도면 제도 시 옳지 않은 것은 치수는 우리 밀리미터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압축강도가 큰 콘크리트면 부착력은 뭐 작아지진 않습니다. 많이 커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작아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56번 도면의 크기와 표제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단 뭐 나머지 맞는 말이고요. 표제란은 도면의 오른쪽 밑 오른쪽 하단 보통은 오른쪽 또는 하단입니다. 근데 왼쪽이는 우리 시험 볼 때 왼쪽 위에 나오다 보니까 실기시험 볼 때요. 이렇게 해서 왼쪽 위에 이렇게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 해서 감독 도장 찍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표제란이긴 하지만 이거는 시험에서 쓰는 거고요. 실제로는 오른쪽에 이렇게 붙거나 아래쪽에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57번입니다. 건축물의 표현에 있어 사람을 함께 표현할 때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옆에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 사람에 비해서 이 집이 얼만큼 높은지 또는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가장 특별한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크기를 인식하는데 사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건물 사진 찍을 때는 옆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게 그 스케일감을 좀 알 수 있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서도 사람 키를 뭐 평균 한 170 정도로 보고 높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위치를 보고도요, 공간이 얼마큼 깊은지를 또 알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높이도 알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사람의 수, 사람이 바글바글 많은지 아니면 한가하게 한 명만 서 있는지 또는 뭐 농부가 서 있는지 아니면 경찰관이 서 있는지 그런 복장 등을 보고도 용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맞는 말로 보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8번 제도용지에 세로와 가로 이렇게 볼까요? 세로가 이렇고 가로가 이렇고 이럴 때 세로가 1일 때 잘못 그렸네요. 세로가 1일 때 가로는 루트 2입니다. 1대 루트 2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다음 표시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일단 쌍이죠. 쌍미닫이, 쌍여닫이. 쌍여닫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여닫이 문이 들어갔어요. 이거 아니죠? 양쪽으로 벽 안으로 숨는 미닫이 문이 들어갔네요. 쌍미닫이 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0번입니다. 목재 접합에 사용되는 보강재 중에서 직사각형 단면에 길이가 짧은 나무 토막을 사다리꼴로 납작하게 해서 안으로 콕 박아 넣는 거예요. 이것은 쐐기입니다. 쐐기래. 쐐기 맞습니다. 자, 쐐기고요. 촉이라는 것은 목재의 접합면에 먼저 사각 구멍을 파야 됩니다. 미리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작은 나무 토막을 반 정도 박아놓고 포개어 접합재의 이동을 막아주는, 여기다가 나무 조각을 콕 박아주는 거. 미리 구멍을 파는 것은 촉입니다. 쐐기는 언제 쓰냐면 사다리꼴로 납작하게 만든 것으로 틈에 끼워서 빈 공간을 보강하거나 틀어짐을 박습니다. 그리고 틈에 박아서 벌려주는 용도로도 쓰는 것이 쐐기입니다. 산지라는 것은 나무 못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을 박아줄 때 여기 사이에 콕 박아서 요런 산지라고 하는 나무 못, 나무로 만든 못을 여기 사이에 딱 끼워서 옆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산지입니다. 이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어 나가는 거예요. 목재를 이어 나가는 거. 그것이 이음.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